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어제까지 매우 추웠는데 오늘 제가 있는 제주는 좀 덜 추운 느낌입니다. 한동안 너무 추워서 좀 움츠러드는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활기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기쁩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국의 여러 소식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학을 오려는 여러분들 또는 유학을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소식들 위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린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형마트로 많은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정부가 법으로 정해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은 꼭 쉬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유지해온 규제인데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새벽 시간 운영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의무 휴업일 날 온라인 배송 금지를 했던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문화일보 22일자 기사에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유학생활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대형마트에 가기도 하고 온라인 배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 휴업일이 주중에 평일로 변경되고 온라인 배송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될 것 같다고 하니 좀 더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가 문화일보에 또 있었습니다.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KTX역이 있는 오송역 사이에 BRT 도로가 있는데 그곳을 운행하는 버스가 자율주행 버스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에 완전히 사람이 없는 무인 버스는 아니고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스 스스로가 운행하는 것은 맞지만 비상시에 운전자가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버스에 같이 탑승해서 승하차를 지원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운전원의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할 때 운전대를 직접 잡고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차량 끼어들기에 대응하거나 장애물 감지가 있을 때 운전대를 잡아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로 옮겨오기 전까지 세종시와 오송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BRT 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KTX를 타고 오송역에서 내려 정부 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로 갈 때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도로입니다. 그동안 두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정말 많이 운행되고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버스를 통해 더욱 발전된 교통망이 형성된다고 하니 저도 나중에 방문해서 이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용해 보게 되면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내 이름, 얼굴 사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격표지 영리권이라 하여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 등등의 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그 허락을 나중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유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사후 30년 동안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예상된다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미 침해가 진행됐다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다른 내용으로는 뉴스나 방송사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에서 일반 관중이나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등에 이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얼굴이나 음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 27일자 뉴스에 따르면 20대 취업 준비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연봉이 높은 회사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취업 목표로 58%의 응답자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했고요. 그 외에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거나 창업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희망하는 취업 분야로는 IT와 통신 분야가 28%로 가장 높았지만 그 외에도 문화 분야, 금융권, 공기업 등으로 이 다른 인기 있는 영역에서도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한 비율로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하는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 등의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해서 직무와 관련된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핵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했던 시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지도하는 학생들의 취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턴이나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알바 등으로 이 성적 관리도 그냥 평범하게 하고 관련 분야 경험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현재의 용돈벌이보다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매년 12월 31일 밤이 지나 1월 1일이 되는 그 순간에 종로에 있는 보신각종을 치는 행사가 매년 열리곤 했습니다. 최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3년 만에 다시 시민들이 모여 타종 행사를 볼 수 있는 그 행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중앙일보 27일자 기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타종식이기도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새해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여러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성능 CCTV를 통해 상황실로 그 내용이 즉각 전파되도록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종로의 보신각종은 광화문 내거리 바로 근처에 있어서 사실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행사가 없는 날에도 인파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날은 대중교통도 통제한다고 합니다. 31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한다고 했고요. 지하철 1호선 종강역도 지하철이 서지 않고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1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고요. 이날 도심에 나갈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넷째 주의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